네, 오늘 저는 민주통합당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대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님은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값 등록금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한 나라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으면 나라 전체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지금 청년들의 순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19대 총선 첫 회기에 실현한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겨서 나라 전체가 활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조차 회피하면서 어떻게 민생을 논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민생을 논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반값 등록금부터 실현해봅시다. 국민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을 뒷받침하는 중산층 부모들이, 또 서민들 부모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값 등록금 실현에 곧장 나서고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정책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천진한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총선을 흙탕물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을 보면 집권 여당의 공약집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성의하고 빈약한 내용입니다. 이 책자가 지금 새누리당의 공약집입니다. 59쪽의 내용도 매우 빈약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집입니다. 정책 선거한다면서 이렇게 색깔론이나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과 그 재원까지 뒷받침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약을 내건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선 공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대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9페이지짜리를 무성의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반미 좌파와 같은 색깔론과 한미 FTA 말바꾸기와 같은 선동적인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그 보도자료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확실한 입장을 듣기를 원합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면서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선대위원장에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이를 밝히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무슨 정책 선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반값 등록금 관련한 MB 새누리당 정권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2007년 10월 10일 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실상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MB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8년 9월 9일 날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2009년 4월 22일 날 2조 차관은 사실상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시인하고 뭐라고 말을 바꾸냐 하면 반값 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30일 날 MB는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1년 5월 22일 날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 과제로 선정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또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지나서 6월 23일 날 한나라당은 지난 6월에 내년부터 재정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명목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2014년까지 명목 등록금을 30%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7일 날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이제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은 바꿀 말도 약속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야당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에게 본인의 철학과 정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바꾸기의 원조는 그야말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누구에게 말 바꾸기 한다고 연일 비판하는 것입니까? 이 등록금 문제는 최대의 민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4번째인데 왜 우리 학부모들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실제 우리 대학 구조가 미국과는 정반대로 국공립대학 비중이 낮고 사립대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년 내내 아르바이트에 청춘을 저당 잡히고 있고 학생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등록금이 왜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그것은 학부모 책임도 아니고 학생 책임도 아니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미흡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OECD 평균 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이 GDP 대비 1%이기 때문에 OECD 지원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ECD 수준으로만 지원을 해도 반값 등록금은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간 부담은 GDP 대비 1.9%로 OECD 평균 0.5%에 3.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 등록금 인하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놓은 등록금 정책으로는 고작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 장학금 추가 지원과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 장의 표를 보시면 이게 민주통합당의 등록금 정책과 새누리당의 정책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접근할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3조 4천억 원에 대한 조달 방안도 이미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우리 한명숙 대표님께서 어제 새누리당에게 제안했고 오늘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말로는 친서민과 정책선거를 주장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없이 총선을 치르겠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이중적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우리 후보님들,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강민 최고위원. 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또 들어왔지만 현실은 청년들에게 그냥 속된 말로 시궁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정경제가 흔들릴 만큼의 등록금이 필요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친 몸 누울 곳이라도 마련하려면 또다시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마련하는 잠자리조차 책상과 침대 하나를 놓고 나면 두 다리를 필 곳 없는 고시원이나 반지하일 뿐입니다. 이 땅의 청춘들에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말을 믿는 청년들은 이제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더 가난한 악순환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미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3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 명은 대구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하는 대학생의 70%가 평균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대학 졸업을 합니다. 졸업장을 받는 대신 받는 건 신용불량자라는 딱지일 뿐입니다. 졸업 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면 한 달에 평균 5, 6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취직이 안 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예비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이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등록금 때문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저희 당의 한명숙 대표님께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님은 이 제안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공약이었고 공당이자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립대와 충북도립대에서는 현재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표로서 사람을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끝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적어온 것인데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본부에서 청계광장에서 3월 30일 330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경찰서와 종로경찰서 등에서 5차에 걸쳐서 집회를 거절하고 불허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회는 신고제이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통방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행사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하는 다른 행사라고 하는 것은 3월 31일에 잡혀져 있는 행사일 뿐이고 청계광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통소통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330 집회를 지금이라도 즉시 이건 허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집회 신고를 받아주셔야 될 문제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새누리당과 또
그 교가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워왔던 교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동안 학자금 대출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3만 명이 넘는다는 그 보도를 접하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만 빌었습니다. 이영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한 한 구체적인 대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박근혜 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한명숙 대표의 제안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당 대표이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박근혜 위원장이 과연 고등교육의 개혁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낼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단돈 10원의 재산 출연도 없이 20대의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8년 만에 입시 부정 사태로 불명예 퇴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혹은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박근혜 위원장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박근혜 위원장은 반교육적 행보를 보여왔고 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학의 실질적인 지배권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등교육 개혁 작업과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조속하고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에 가보면 입학한 지 아이들이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3월이 났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이 등록금 관련 플랜카드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예비, 인하 이야기 이런 것들로 단과대학별로 플랜카드를 모조리 다 내버리고 있고 아이들이 절박합니다. 학생들이 절박한데 정치권에서는 그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학생들 요구가 석고쳐 올라올 때 10% 정도 등록금 10% 이상 인상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한 5% 내로 내린 학교가 되게 346개 대학 중에 204개가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3%에서 5% 정도 인하하는 신용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대학은 한 학기 16주 강의를 15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편법 대응을 하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교수들의 수업 시수를 더 늘려버린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안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3.9%에서 2.9% 정도 1% 낮추겠다 이런 정도밖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뭐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이런 얘기밖에 내놓지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약속한 대로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표정이 없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좀 활기찬 모습으로 바꿔주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데 함께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새누리당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위원장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하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일단 작년에 지속적인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의 어떤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서울시립대나 충북도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였고요. 또 강원 도립대는 등록금 20% 인하 및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최문순 지사께서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기서 조정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 내외의 미미한 등록금 인하 조처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전에는 등록금 인하라는 게 현실에서 이제 저희가 보지도 못했던 현상입니다. 사실은 마치 대학이나 그러니까 MB 정부는 어떤 사립대학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모양새밖에 보여주지 않았고요. 마치 등록금을 인하하면 대학문을 닫아야 할 것처럼 앓는 소리만 했지만 어떤 작년에 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변화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을 왜곡해왔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호도해왔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지금까지 교육의 주체이지만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교육개혁의 주체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의 지난 4년에 절망하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 강사단님들과 더 굳게 손을 잡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사립재단의 전횡을 일소하고 대학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교육 대변혁의 길로 나아갈 때 민주통합당이 주도적이고 새누리당과 다른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김광진 최고위원께서 언급을 하였지만 지금 330 반값 등록금 국민대 불허 조치가 5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7차에 두 개 다른 장소에서 집회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물론 이 정부의 헌법 무력화 기도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지금이 정권 말이라는 점 그리고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의 절규를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이죠. 지금의 MB 정권은 일말의 염치도 눈치머리도 없는 후한무치의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권 여당이자 최근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름만 바뀐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통행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저희가 아까 반값 등록금 실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이라는 범국민적인 에너지와 우리 국민들이 잘 뽑아놓은 지자체장 그리고 잘 뽑은 정치인들이 만나서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목도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고 사실 큰 희망이 되고 승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총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에게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민주통합당 선대위의 힘내라 청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는 4.11 총선이 전국 300만 대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반값 등록금 실현 총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값 등록금 법안이 10분의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반사학부패 세력과 함께 사학재단 개혁, 사학법 개정 총선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